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교육 기본통계 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 기본 통계는 통계청의 국가 승인 통계로 통계법상 자료 제출 요구, 실지 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 통계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항목의 특성, 활용도 등으로 인해 별도의 조사 기준일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만여 개의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조사 장표는 총 88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본사항, 교원, 직원 등과 같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학교 공통장표와 학생, 입학, 졸업 등과 같이 학제별로 각각 조사하는 학제별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사 장표는 총 26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개황, 공무원 정원 등과 같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공통장표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조사하는 기관별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추진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조사 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학교의 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자료 수정이 완료된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와 교육지원청의 조사 입력 자료를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직속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전체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자료 수정을 요청하며 자료 수정이 완료된 조사 입력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합니다. 교육통계 시스템 연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 수행을 위해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교육통계 자료는 초중등 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학교 알림이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단계별 담당자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기관의 나이스 담당자는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에게 통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통계 담당자는 교육통계 조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칭하며 전체 조사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지칭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의 교육통계 상반기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을 통계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할 통계 입력자를 등록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를 교육통계 기초 자료로 연계해오는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별로 통계 입력자가 자료를 입력하며 통계 담당자가 통계 항목 마감, 제출 자료 검증 단계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시스템 사용 방법은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정비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유초중 등 교육 기본 통계 조사 담당자 교육이 실시됩니다. 올해는 교육청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각급 학교 통계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4월에는 유초중 등 교육 기본 통계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 일정은 시도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입력 자료는 초중등 정보 공시로 연계됩니다. 5월에는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며 초중등 정보 공시로 연계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차년도 조사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가 실시되며 교육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6월에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 나이스 시스템 운영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교육통계 입력자료 검증은 6월 초까지 완료하여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조사 결과를 6월 13일까지 최종 제출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데이터 이관이 완료되면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서 교육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에 교육통계조사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7월에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관련 사항은 7월 중 공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8월에는 교육재정 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제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023년 유초중등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공표됩니다. 공표 이후 조사 결과는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 유초중등 교육통계 사이트를 통하여 유초중등 교육기관들의 시도별 세부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통계 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등 다양한 통계 자료집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체계는 앞서 살펴본 조사 추진 체계와 유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조사 문의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려운 문의사항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043-5309-630, 633부터 637까지이며 문의 시간은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입니다. 현재 콜센터 회선이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말씀드린 문의 체계를 지켜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전화 문의량이 많아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문의 방법입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조사 문의를 클릭하신 뒤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시면 응대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게시판을 통해 조사 영역별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게시판에는 조사 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유치원 조사표 등 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년 대비 교육기본통계 조사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통항목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초빙 현황의 초빙 교원 발령일 원자료 취합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나이스 교원 인사에 등록되어 있는 초빙 교원 발령일을 조건 없이 취합했기 때문에 초빙 교원이 아님에도 과거의 이력이 취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입력을 위하여 현임교 발령일과 초빙 교원 발령일을 비교하여 초빙 교원 발령일이 현임교 발령일과 동일하거나 이후인 경우만 취합해 오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학기 주당 수업 시수의 경우 겸임 학교의 수업 시수를 누락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포함 입력하도록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건물 현황 장표의 변경 사항입니다. 건물 구조의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하여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에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성 등급 중 해당 없음 코드를 삭제하고 A등급부터 E등급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별표 2에 근거하여 등급별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안전성 등급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도별 현황 장표의 변경 사항입니다. 초중등 정보 공시와 공통조사 항목에 대한 지침 일원화를 위해 진로 상담실, 학생 탈의실, 학생 샤워실에 대한 정의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현황 장표의 변경 사항입니다. 학교 도서관 예산액의 정확한 자료 입력을 위하여 예산액 입력 시 목적 사업비, 인건비, 학교 발전기금, 보조금, 지원금을 제외하고 입력하도록 지침이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장서수, 연간 학생 대출자 수 및 대출 자료 수 입력 시 학교 도서관 업무 지원 시스템을 참고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조회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지침에 수록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직원 현황 장표의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 정원 입력 시 정원이 본교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현원이 분교장으로 배치된 경우 분교장 정원으로 입력하도록 지침이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현황의 경우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직렬별 예시를 보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직렬 내용 및 예시 변경사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조사 항목인 연령별 학급 현황 장표의 변경 사항입니다. 차년도 유치원 정보 공시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공통 항목 일원화로 기존에 총 합계로만 입력했던 편성 모집 정원 항목을 연령별 일반 학급, 특수 학급, 순회 학급별로 입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자 항목을 조사하는 졸업 원화수, 졸업 후 상황과 연령별 입학자 및 졸업자 현황, 그리고 특수학교의 과정별 입학 및 수료 현황 장표의 졸업자 조사 기준일 변경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1월에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자료 입력을 위하여 졸업자 입력 기준을 당해연도 2월 졸업일 기준에서 2022학년도 졸업일 기준이라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통계 시스템의 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권한 부여, 통계 담당자 및 통계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 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기관 마스터의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 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 조사 시작 전 반드시 통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연도에 교육 통계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이미 권한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권한 부여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 교육 통계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기관 마스터로부터 사용자 그룹 등록과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통계 메뉴 접속 및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조사 입력을 수행해줄 통계 입력자 역시 권한 부여가 되어 있어야 교육 통계 메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명 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그룹 등록 탭을 선택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고 시도교육청 통계 담당자의 경우 교육통계, 시도통계 담당자, 입력자인 경우 교육통계, 시도통계 입력 담당자를 선택하여 저장하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통계, 지역통계 담당자, 교육통계, 지역통계 입력 담당자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사용자 그룹 등록 화면의 목록에서 사용자 그룹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을 클릭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조직명을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화면의 목록에서 해당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메뉴별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의 업무에서 소속 교육청명을 선택하시고 상단의 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드린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항목 관리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를 통해 교육청별로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기관의 교육 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교육청별로 한 명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직명 또는 담당자명을 선택하여 찾기 버튼을 통해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통계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통계자료 작성에 기관 개황에 입력한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반영되며 현재 메뉴에서는 이메일 주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이전 연도 상반기 및 하반기 교육통계 담당자를 조회하여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지므로 별도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조사 입력을 담당해줄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자료 작성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적으로 조사 입력을 수행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별로 다수의 통계 입력자 지정이 가능하며 입력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통계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조사 항목별로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와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자료란 학적, 교원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 비공무원 인사, 입학 등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행정 정보를 지칭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행정 정보를 교육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 취합해오는 프로세스입니다. 원자료 취합은 통계 담당자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하신 후 취합 버튼을 누르고 취합 상태를 확인한 후 취합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자료 취합 후 반드시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자료 작성에서 데이터 입력을 진행한 후에 원자료에 이상이 있어서 원자료 취합을 다시 하게 되면 기존에 입력한 자료는 모두 삭제되므로 재취합 시에는 반드시 재취합을 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 메뉴의 장학 마감 현황은 교육청 관할 학교별 장학,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에 마감 여부 및 마감 일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시도교육청만 사용 가능합니다.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은 장학,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의 마감 상태를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학교에서 주로 활용하지만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휴교 및 폐교를 입력하여 학업 중단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합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원자료 취합 완료 후 통계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기관 개황이라는 통계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의 경우 모든 통계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처음 통계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통계 항목 중 기관 개황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통계 담당자가 기관 개황의 모든 조사 항목 자료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되면 기관 개황 외 다른 통계 항목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통계 입력자 역시 통계 담당자가 기관 개황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본인에게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대한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자료 작성 화면에서 활용 가능한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입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은 전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현재 장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제외한 직접 입력 항목에 한하여 전년도 자료가 적용되며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의 전년도 자료가 적용됩니다. 보통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현행 자료이므로 전년도 자료 적용을 할 때는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전년도 자료 적용이 가능한 장표는 기관 개황, 직원 현황,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
원어민 교사 현황,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 교원 자격증 발급 현황,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편의 기능은 공무원 정원 입력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올리기 기능입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 및 별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 입력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기관 및 학교의 자료를 입력할 때 자료 내리기를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자료 입력 후 자료 올리기로 양식을 업로드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전년도 복수직렬 일괄 적용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관할기관 및 학교의 복수직렬 정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복수직렬 정원은 원자료 취합이 되지 않지만 전년도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직렬이 있는 교육청은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장표 상단에 보면 지침과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자료 입력 중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팝업에서 주요 지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시 다음과 같이 검증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류 사항에 뜨는 붉은색 글씨 내용은 입력한 자료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입력 또는 수정을 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확인 사항은 오류는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력 자료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료 출력 및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원자료 출력을 통해 원자료 취합을 수행한 시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와 취합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은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 직원 현황 장표에만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에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은 완전히 저장된 상태가 아니므로 다음 단계인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입력을 끝내셨으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학교 조회 기능입니다. 시도교육청 통계 담당자가 통계조직 관리에서 통합학교로 지정한 학교의 시설 현황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학교 용지 현황, 건물 현황, 에너지 사용량 장표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 관련 기능입니다. 장학,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 검증은 장학과 교육 통계의 학업 중단 불일치 학교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마감 여부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 불일치 자료 조회는 불일치 학교의 상세 데이터와 일치 여부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출력 및 상세 출력 기능입니다. 통계 연도를 선택하여 당해 연도 입력 자료와 이전 연도 입력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세 출력은 출력에서 조회되는 자료보다 상세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통계 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항목 마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 후 항목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마감 시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이 N인 상태이거나 저장이 안 된 경우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처리된 항목은 통계 자료 수정이 불가하므로 마감 취소 후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통계 자료 작성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데이터가 오류가 아닌 경우는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검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검증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검증 항목을 체크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로 표기되어 있다면 바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에 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검증 제목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 수정 또는 예외 사유를 작성합니다. 자료 수정 또는 예외 사유 작성이 완료되어야 검증 결과가 N에서 Y로 바뀌게 됩니다. 검증 제목을 클릭하면 검증 화면이 열립니다. 좌측 예외 사유에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클릭하면 검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오류가 확인된다면 해당 항목을 마감 취소하여 자료를 수정하고 다시 항목 마감을 합니다. 입력 오류가 아니라면 하단의 예외 사유란에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을 입력했는데 강사 수가 미입력된 경우입니다. 신설 학원으로 조사 시점 강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강사가 없는 실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예외 사유에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Y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관할 학교의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필수 절차는 아니며 필요시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행을 통해 관할 학교의 검증 일시와 예외 사유를 가져오게 되며 학교명을 클릭하면 학교에서 입력한 예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학교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의 예외 사유 확인 후 확인 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예외 사유 확인 여부가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예외 사유를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화면과 같이 엑셀 파일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엑셀 서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며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외 사유 엑셀 파일 업로드 이후 업로드 성공 목록과 실패 목록이 보여지며 실패 목록에서는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업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완료되었으면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항목 마감 취소 처리를 한 후 자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시도교육청은 통계 기한문 작성 메뉴에서 승인을 실시하며 교육지원청은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승인을 실시합니다. 먼저 교육지원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한 후에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한 문서 상신을 통해 승인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어 승인 상태가 완결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이 됩니다. 단, 관할 학교가 제출 상태가 아닌 경우 승인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미제출 기관 조회 버튼을 통하여 미제출된 학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교육청의 승인 및 제출 단계입니다.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한 후 통계 기한문 작성 메뉴에서 승인 요청 및 제출을 진행합니다. 승인 요청 및 제출은 관할 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모두 제출 상태인 경우만 가능하며 제출한 이후 자료 수정 및 반려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승인 요청을 통하여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상반기 교육통계 결과 제출을 위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도의 상반기 교육통계 결과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되게 됩니다. 제출 옆에 보이는 마감 자료 제출은 최종 제출 전 승인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료 제출 기능으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그 시점에 임시통계 자료가 전송되는 기능입니다. 관할 학교가 통계 자료를 제출한 후 데이터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반려 처리를 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반려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통계 항목을 반려하는 학교별 반려와 수정이 필요한 해당 항목만 선택하여 반려하는 조사 항목별 반려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별 반려는 반려 처리 메뉴에서 해당 학교를 선택하여 반려합니다. 참고로 교육지원청이 제출 상태인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먼저 반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사 항목별 반려입니다. 학교명을 클릭하면 통계조사 상세 현황이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반려할 통계 항목을 선택하여 반려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이 제출 상태인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먼저 반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통계조직관리 메뉴에서 사립유치원 입력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권한으로 접속하여 유치원마다 각각 입력하고자 할 경우 사립유치원 입력 권한 여부를 허용으로 설정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일괄적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비허용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권한으로 입력하는 절차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조사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접속한 후 바로 통계자료 작성 단계에서 유치원 통계 항목의 전년도 자료 적용을 통해 입력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제출 프로세스는 생략되며 교육지원청의 제출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만 최초에 설정한 권한을 통계조사 진행 중에 변경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하며 두 가지 기능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권한으로 입력하는 절차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인 조사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권한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청 통계 담당자는 입력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통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통계 권한 부여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전년도 자료 적용을 완료한 후에 통계자료 작성에서 통계자료를 입력하며 통계 항목 마감에서 항목 마감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신설 유치원의 경우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반드시 전년도 자료 적용을 해주셔야 통계자료 작성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마감 후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자체 통계 마감에서 마감 및 승인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자체 통계 마감인 경우 교육지원청 제출 시 일괄 제출이 가능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승인 제출 여부는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결정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통계자료 작성에서 왼쪽 하단의 기관 분류를 유치원으로 선택하면 유치원에 해당하는 통계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교 개황부터 전년도 자료 적용을 통해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며 전년도 자료 적용은 연령별 원화수 및 학급 현황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신설 유치원의 경우 학교 개황과 교원 현황은 유치원 정보 등록을 통해 유치원을 먼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통계 항목은 기존 유치원 입력과 동일하게 화면에서 유치원명을 클릭한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계자료 작성이 완료되면 통계 항목 마감 단계에서 유치원 조사 항목을 선택한 후 항목 마감하며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 교육지원청 탭에서 사립유치원 검증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통계 항목 마감 및 통계 제출 자료 검증도 유치원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및 제출 프로세스는 진행하지 않으며 교육지원청 진행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휴교 및 폐교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입력하기 위하여 통계조직관리에서 해당 권한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휴폐교 입력을 위하여 통계조직관리에서 휴폐교 입력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입력 권한은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권한을 설정한 이후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휴교, 폐교 탭을 클릭하여 학교별로 원자료 취합을 실행합니다. 통계자료 작성에서 자료 입력을 진행한 이후에 원자료를 재취합하게 되면 통계자료 작성 단계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반드시 재취합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휴교 및 폐교는 학교 개황, 교원 현황, 직원 현황,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졸업 후 상황, 유학 및 귀국 현황, 검정고시 현황을 입력합니다. 단 휴교 상태로 몇 년간 지속되어 학생 및 교직원이 없는 경우 학교 개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의 휴폐교에서 휴교 또는 폐교를 선택하면 입력해야 할 통계 항목이 조회됩니다. 학교 개황부터 먼저 입력하며 교원 현황 및 직원 현황의 경우 추가로 입력해야 할 교직원이 존재하면 휴폐교 등록 버튼을 통해 해당 학교 선택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계자료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통계 항목 마감과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각각 휴교, 폐교 탭을 클릭하여 학교별로 항목 마감 및 검증, 자체 통계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승인을 통해 최종 제출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제출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출력물과 관할 학교 관리를 위하여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진행 현황, 관할 학교의 제출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은 통계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자료 형태로 보는 입력 확인용 출력물과 학교별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학교 일람표, 검증 출력물, 확인용 출력물, 행정통계용 출력물이 있습니다. 업무 메뉴의 출력물을 통하여 입력 자료에 대한 각종 출력물 조회 및 출력,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 확인용 출력물의 경우 다수의 출력물을 선택하여 일괄 출력하는 기능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교 일람표는 반드시 학제를 선택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학교별로 최초 개교일, 주소, 설립, 유형, 학급 및 학생, 교직원, 교지 및 건물 면적 등 학교 주요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출력물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 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통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진행 현황입니다. 통계 기본정보 관리 메뉴의 통계 진행 현황을 통해 관할 학교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통계 담당자, 연락처, 공시 연계일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관할 학교 제출 기간 설정 기능은 제출 기간을 설정하여 관할 학교가 설정된 기간에만 승인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학교에서 승인 이후 수정사항 발생 시 교육청에서 반려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 및 입력, 수정하게 한 후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초기에는 사용 여부가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실 경우 제출을 허용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시도교육청 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개황입니다. 기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장표로 통계자료 작성 단계의 최초 조사 항목입니다.
기관 개황을 작성해야 다른 입력장표가 나타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노란색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입니다. 흰색은 나이스 원자료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여 저장할 시에는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4월 1일 기준 최신 원자료를 포함하여 전년도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의 정원을 입력하는 장표입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입력하는 장표로 직속기관 담당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교육청에서 입력한 정원 내용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공립학교와 직속기관의 정원도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파견, 휴직자를 대신하여 배치된 별도 정원은 제외하고 입력하며 유보 정원은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의회 정원은 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청 정원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지방 공무원 인사의 정현원 대비표에서 4월 자료를 가져옵니다. 원자료 취합은 시도교육청에서만 가능합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 입력 화면입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에서는 엑셀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자료 내리기를 통해 엑셀 업로드 양식을 다운받아 자료를 작성한 후 자료 올리기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과 같이 입력하지 않는 기관은 삭제하고 정원이 없는 기관의 정원은 0으로 입력해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정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 화면 오른쪽을 보면 필수 확인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이 N인 경우는 원자료 취합 후 저장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저장을 해야 Y로 변경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공무원 구분, 직렬, 직급을 선택하여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복수 직렬을 입력할 수 있으며 직렬 코드를 3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복수 직렬은 원자료 취합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복수 직렬의 직렬 구분 조합은 전년도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 복수 직렬 일괄 적용 기능으로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고 입력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정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정원을 교육청에서 입력할지 교육지원청과 함께 입력할지 입력 주체와 입력 시기를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원자료 취합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입력한 자료가 원자료 취합 내역으로 변경되므로 조사 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소속기관인 교육청, 교육지원청 정원과 관할 공립학교, 기관의 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국립 및 사립학교는 학교 담당자가 입력하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자료 수정 권한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정원은 초등학교 정원에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고 별도로 입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본교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나 현원이 분교장에 배치된 경우 분교장의 정원으로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입력하며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임기제, 교육 공무직인 무기계약 직원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및 임기제 직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퇴직한 교육공무직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입니다. 직원 현황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입니다. 조사 대상인 직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으로는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직렬 예시가 보완되었습니다. 직원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나이스에서 취합된 직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화면의 직원 목록에서 직원을 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합니다. 만약 나이스 원자료가 미취합된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자료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필수 확인이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교육공무직 직렬의 경우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에서 직종명을 검색하면 해당 직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 입력 지침입니다. 직위는 선택 입력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호봉은 성과 연봉제 대상, 임기제 공무원, 교육공무직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직종에 따라 일반직, 교육공무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교육감은 직종과 직렬을 모두 정무직으로 입력합니다. 부교육감의 공무원 구분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입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기관 발령일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발령일자를 입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은 최초 발령일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일을 현 기관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동일 기관의 타 부서로 발령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서 발령일이 아닌 근무기관의 발령일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의 경우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 신규 채용된 직원이 있다면 변동 구분을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나이스에는 신규 채용 구분 항목이 없어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직접 신규 채용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연장한 임기제 공무원의 현 기관 발령일 및 현 직급 임용일자는 채용 공고 여부에 따라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하여 재계약이 된 경우 재계약 일자를 입력하며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는 최초 발령일자로 입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내역을 확인했을 때 교육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된 경우입니다.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원자료 취합이 되기 때문에 비공무원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교육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직원 현황만 원자료 재취합을 하여 누락된 직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원 정보를 입력하던 중 미취합된 직원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이스 비공무원 인사를 수정한 뒤 직원 현황 원자료를 재취합하면 입력된 자료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직원 현황을 많이 입력한 경우라면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수 인원이 누락된 경우라면 다음 방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직원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통계조사 때 입력한 직원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년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 자료를 조회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관 간 이동이 있는 경우 변동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온 경우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간 경우는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동한 경우 교육청은 삭제 처리하며 학교에서는 재직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동한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재직으로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삭제 처리합니다. 인사상 파견으로 처리된 경우는 파견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직렬 입력 방법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직렬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단, 직급이 연구관, 연구사인 경우는 해당하는 직급인 기록연구, 학예연구로 입력합니다.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입니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을 입력하며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임기제, 기간제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을 입력합니다. 또한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기간제 교원 및 임기제 공무원, 강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 시 최신 원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며 전년도부터 계속 재직 상태인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의 경력은 자동으로 1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전년도 4월 2일 이후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전입 온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의 경우 전년도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 장표에 입력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 조회가 불가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변동 구분은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기간 동안 마지막 변동 상황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을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으로 입력한 경우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교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휴복직은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이 모두 발생한 교원입니다. 복직을 휴복직으로 오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휴직 연장일로 입력합니다. 경력 현황입니다. 교육 경력에는 학교 및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입력합니다. 휴직 기간은 교육 경력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가 기간은 재직 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교육 전문직의 경우 교육 전문직 경력만 입력하고 교원 경력을 미입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의 경우 교원 경력을 미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1일 임용된 교원인 경우 4월 1일 기준 경력은 1개월이며 임용 전 기간제 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사항과 소지 자격입니다. 최종 학력은 수료가 아닌 학위 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소지한 자격증의 표시 과목을 일반, 실기, 특수, 기타의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사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 장애영아 현황, 인력 현황 장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하는 장표이며 직속기관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개황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관할센터를 조사하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관할센터를 조사합니다. 특수교육 통계의 기본 개황에서 나이스 원자료 취합으로 센터 목록을 가져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 배치 장애영아 현황, 배치 인력 현황 장표는 특수교육 통계에서도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입력 시 특수교육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특수교육 통계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누락이 된 경우 특수교육 통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에서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니 특수교육 통계 교육청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고 다시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의 경우 교육청명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명을 제외하고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입니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를 입력합니다.
입력 시 특수학교 소속 장애영아는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센터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센터 직접교육 지원 참여 영아와 순회교육 지원 영아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영아 수는 연령별로 입력합니다. 이때 교육통계에서는 별도 만 연령 산정 기준이 있으므로 원아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 현황입니다. 교원은 센터 소속 및 타 기관에서 파견 온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원 수를 조사합니다.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육공무직, 일용직, 계약직 등 기타 지원 인력을 조사합니다. 조사 제외 대상으로는 교육전문직, 인턴교사, 시간강사, 정규교사의 결원 보충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퇴직한 교사 및 직원이 있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센터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배치 인력 현황의 교원은 교육전문직이 아닌 교원이 조사 대상이며 정규 공무원과 비정규 인력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비정규 인력은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를 입력합니다. 교원은 자격별로 특수 일정, 특수 이정, 특수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일반교사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원은 직종별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치료사, 보조인력, 기타 인력으로 입력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은 특수교육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특수교육 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도교육청 기관별 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입니다. 국공립학교 임용시험 실시 현황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중등학교 두 장표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국립과 공립학교 임용시험 실시 현황을 조사하며 국립학교는 교육청 위탁으로 실시한 임용시험 현황만 조사합니다.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전체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자료, 교육청 내부 자료와 확인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수는 1차 시험 응시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및 취득자는 교육청 임용시험 실시 규정에 따라 결시 처리가 되므로 응시자 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자격증 발급 현황입니다. 2022년 학제별 자격증별 교원 자격증 발급 현황을 조사합니다. 전체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교육청 내부 자료 및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을 확인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연수 실적입니다. 2022년 과정별 자격연수 인원을 조사합니다. 전년도 자료와 증감 내역을 비교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인원은 연수 과정에 따라 입력하며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교원 연수 현황입니다. 2022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여 수료증이 발급된 연수를 조사합니다.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등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이 조사 대상이며 연수 이수 완료 시점이 2022년인 경우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원 연수 현황은 연수 형태와 상관없이 연수 기관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합니다. 타 시도 파견 교원이 우리 시도에서 연수를 이수한 경우 해당 교원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에서 연수 이수 내역 자료를 추출하여 연수 구분별, 연수원 구분별로 입력합니다. 연수 현황을 수기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 담당자별로 입력 현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와 증감 내역을 비교하여 연수 구분 분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구분은 직무, 자격, 특별, 기타로 구분됩니다. 연수 이수증이 발급되나 나이스 등록 및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연수의 경우 기타 연수로 입력합니다. 연수원 구분은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 부침 교원 연수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과 국립특수교육원은 기관교육연수원으로 분류하며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입력합니다. 검정고시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 실시한 검정고시 실시 현황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원자료 취합된 목록에서 과목별 합격자를 클릭하시면 학제별 입력 장표가 열립니다. 학제별로 과목별 합격자 수를 입력합니다. 원어민 교사 현황입니다. 교육청과 계약한 원어민 교사만 조사하며 학교장과 계약한 원어민 교사는 학교에서 조사함으로 제외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입력 화면에서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장표가 열립니다. 출신 국가와 담당 교과목별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현황입니다. 학력 인정과 미인정 시설 모두 조사하며 휴교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학력 인정의 경우 학제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교직원은 해당 시설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교직원만 입력합니다. 겸임하는 교원이 있을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원 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학교 및 국제학교는 기본사항, 학교 개황, 직위별 교원수 3개 장표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4월 1일 기준 기존교, 휴교, 신설교를 조사하며 폐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본사항입니다. 학교 기본정보인 설치과정, 인가일, 각종 학교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합니다. 기본사항에 입력한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는 학교 개황과 직위별 교원수 장표로 연계됩니다. 학교 개황에서는 각 과정별 학생수와 학급수, 교원수와 직원수를 입력하며 직위별 교원수에서는 직위별로 교원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는 기본사항에 입력한 현황과 일치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 조사 항목입니다. 교육재정은 상반기 교육통계 조사 항목이나 4월이 아닌 7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 및 조사 지침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도교육청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